성월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 담당 양희천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 권주태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유재욱 담당입니다. 교육지원 신현정 담당입니다. 복지관리 김영미 담당입니다. 노인장애지원 윤동규 담당입니다. 여성아동지원 김순희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 박필려 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5년도 목표 및 방향,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목표와 방향은 생략을 하고 7쪽으로 가겠습니다. 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첫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복지, 차각지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서비스반 운영 활동을 위해서 활성화하고 생활 주변의 환경 정비와 미관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쓰레기 처리 등에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기동처리반 서비스 운영은 1328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현대사업 추진입니다. 환경정비를 위해서 구둔면 마을 환경정비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시정을 하고 마을회관을 내 집처럼 사용하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시설 보수는 명수 2월 사업비 1억 4천을 활용하고 마을회관 현대사업으로는 2월 사업에 대한 상일 융진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도천리와 야촌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39개 단체와 보훈단체 7개 단체에 총 예산 4억 2,800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조금의 지원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를 하겠으며 사회단체별 추진사항 일제 점검 및 회계 관리를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군간 합동 이동 봉사반 운영입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16회에 걸쳐서 농기계 수리, 의료, 임의용, 가로등 수리 등 생활민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토록 하겠으며 도로변 인도 등 공공시설 소량 파손 보수 및 미관 저해 요소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57건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뉴 새마을운동 활력화 추진입니다. 군정 중점 과제 연계 추진으로 살맛나는 공동체 운영과 녹색 새마을운동, 우리군 품격 높이기 운동, 자원봉사 문화 확산 운동 전개토록 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조직 역량 강화 및 사기 양양을 위하여 중앙교육 등을 지원하고 또한 선진지 견학과 자녀 장학금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통합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유기가정 지원 및 상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긴급 지원 제도를 홍보토록 하겠으며 기초수급 탈락 가구 등에 대한 적극 지원을 하겠고 독지 이장제와 읍면 복지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사례관리사와 보건소의 방문 보건팀원 등을 위한 위기 가구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자원을 활용한 저소득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원의 체계화와 서비스의 중복 누락 방지입니다.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자원 발굴을 수시 실시하였고 하겠으며 사회복지 통합 시스템을 활용한 자료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 청소년을 대상한 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음악교육과 진로 담당 탐색 교육이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의 평균 가구 100% 이하의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 비전 전형 서비스와 정서 발달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계 이웃돕기 모금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지역 주민 모금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171명에 대한 실적을 가졌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4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운영 예산은 1억 5,900만 원으로 자원봉사 등록은 70개 단체에 4,688명이 되겠습니다. 조직 운영으로는 자원봉사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봉사 확산 및 장려 시책 강화를 위하여 나눔 봉사활동 실천을 내시로 하고 자원봉사 참여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으며 실비용 교육대에 대한 음료봉사, 양구 농특산물 시식, 양구군 홍보 안내문 배포 등 수료식, 면회식, 면회객에 대한 청춘 양구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장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나눔활동 유공자에 대한 발굴을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통합조사 분야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달라지는 법령 집중 홍보 및 사회계층 적극 발굴 홍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개정 내용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관계 단절 가구와 부양 기피, 거부 기피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발굴을 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자 통합조사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799가구에 1186명으로 기초급여에서 맞춤형 급여체제가 7월 1월부터 변경되겠습니다. 또한 정부 양국 할인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주거급여 전면 개편 시행에 따른 임대료 수준의 보조금 지급과 주택기량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료기부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856가구 1264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를 하여 상환일수 초과자와 장기 입원자를 관리토록 하겠으며 개인별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기존 102,000에서 15,000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교육 및 청소년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학생 부부 활동을 연 2회로 120명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방학 중 전원 현장 근무로 탄력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학생 기숙사 입소는 강원대에 45명, 금명 학사에 3명으로 정원 미달 시에는 양국은 연고자를 포함해서 학사에 입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강원학사 건립 지원에 따라 금년도에 1억, 후년도에 1억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4명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입니다. 15년도 지원 금액은 연 60만원에서 연 65만원으로 71%를 지원하겠으며 지난해 실적은 219명에 3,310원 5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원거리 통학생 버스 지원입니다. 지난해 184일에 1,712명을 이용하여 일일 평균 10명이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병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12억 원으로 학력 향상, 인성교육, 교육 여건 시설 개선 등으로 교육발전위원회를 2원에 개최하고 보조 조건으로는 관내 물품 구매 및 관내 주민 우선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68건에 18억 9,800만 원의 신청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급식 사업으로 초중고에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으로 친환경 쌀 차액 지원 및 농산물을 지원하고 농산강분과 한우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으며 학교 급식 공급 운영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적 장학기 운영입니다. 양육 장학기 운영입니다. 기금 총액은 14년도 연도 말 86억 6,300만 원이고 14년도 수입 내역은 9억 1,800만 원으로서 14년도 지출 내역은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육 장학기금은 17년까지 100억 원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도 군비를 5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회 운영입니다. 기금 총액은 14년 연도 말 32억 6,200만 원이고 14년도 수입 내역은 5억 6,400만 원이고 14년 지출 내역은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년까지 50억 원 조성계획으로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 5억 원의 군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중심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하여 유아미술 지도자 자격증 시험반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서 여성광장 및 도서관, 문화원 개설 광자 등한 정보 공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청소년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공모전 등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학생 선호도를 조사해서 행사 주최 등 교육지원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하겠으며 대학생 등 재능 기부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내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및 읍면 청소년 문화의 집 4개소에 대해서 청소년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입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청소년의 건전 육성 프로그램 운영 구현과 연계토록 추진토록 하겠으며 청소년 상담을 위한 유센터 활용 상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 및 단체 복지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멘토링을 양구 도농문화 사회적 협동조합과 실시하겠으며 학교 폭력 가피해자 미술 치료, 지역아동 야간 아동보호, 청소년 역사 문화 학교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건에 7,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6적 복지관리 분야입니다. 보훈 선양사업 확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 추진으로 8개 단체에 대하여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교통카드 및 미망인 복지수당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집수리 사업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한 고교생 입학 수업료와 대학생 입학 등록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으로 이동차량 운영비 지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양구 기초 푸드뱅크 사업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개인신고 시설 운영 지원으로 안나이집과 도사리 노대 매지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mm 아카페 선교회는 금년 1월 28일 날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자활근로 효율적 사업 수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자에 대한 사업 추진으로 읍면에서는 길거리 청소와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민간위탁사업으로는 가사 간병 서비스 제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장려금 지급 및 희망기금 통장 지원 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지원으로서 금년 1월 지난해 실적으로는 3,290명으로 전체 노인의 82%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의 경우에는 3,303명에 5억 9,100만 원으로 평균 17만 9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생활안정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난해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억 4,600만 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612명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장수수당과 봉양수당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회 및 활기찬 경로당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으로 기금을 13억 3천에서 15억으로 확대하겠으며 기금 사업은 5,29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인대학을 남면까지 확대 운영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경로당에 대한 물품 및 건강유지 기기 구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일거리 및 재료비에 대한 지원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건강 돌봄 및 서비스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 증진 및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제공으로 독거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8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시스템을 설치된 100기와 금년 설치 계획인 150개
기회에 대해서 250명을 대상으로 구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장기 요양 지원도 실시하겠으며 원거리 독거노인 이동 생활불편 교통 지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례 문화 개선입니다. 화장 장례금 지원으로 장례 화장비는 70만 원에 일반인은 50%, 차상위는 7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내 장례 문화에서 화장률은 70%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례식장 주변 마을에 대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13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천만 원씩 3억 6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자리 제공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으로서 소득 하위 63%에서 70%까지 수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금년 1월 585명을 대상으로 6,392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36명에 대해서 행정도우미와 복지요원은 주 5일 근무,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는 월 56시간 근무로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무료 급식 지원과 장애인 가구 주택 개조 지원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 서비스 및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찾아가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토록 하겠고 장애인의 활동 지원 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으로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에 대한 진단비 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단체보호 육선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13억 6천에서 15억 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장애인 어울마당 등 8개 항목에 대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여성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 13억에서 15억으로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 대체화를 위하여 기금사업 5천만 원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여성 일자리 찾기, 아동 여성 연대사업과 녹색생활실천 등을 사업토록 하겠으며 사업의 집행의 적합성, 효율성 등을 수시 지도 점검하겠으며 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한 코칭 교육을 원례회의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광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토록 하겠으며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추진 및 공무원의 성인 인지력 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 한마음대 개최와 강원 여성대학 운영, 여성단체 사업 운영 지원 및 협력 강화를 실시하겠으며 연중 여성 강좌를 운영하여 문화 강좌 확대와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성폭력 근절입니다. 긴급 현장 상담원 3명을 활용하겠으며 아동 여성보호 지역 연대를 운영하겠으며 아동 안전지도 제작 및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직장 내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생활안정을 위하여 아동장려비, 난방비, 학습지원비, 대학 입학금,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과 저소득 한부모 김장지원 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입니다. 소년, 소녀 및 가정 유다아동 등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35세대 49명에 대하여 아동수당, 대학 입학금, 수학여행비, 주거자금, 대학 생활안정금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천사의 집으로 신포리의 천사의 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에 대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식 기반 구축으로 7개소에서 1억 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CCTV 설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관내 17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으며 어린이집 시설 운영을 위해서 운영 지원비를 지원하겠으며 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종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동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겠으며 아동 발당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드림스타트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 운영입니다. 저소득 임산부 및 12세 미만 아동 150가정 27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으며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상아동 가정방문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정서, 행동,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서비스 등 60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단위 대상 아동에 대한 기초학습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드림스타트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학습 멘토링에 대한 운영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입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군인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통합적 가족 지원 주요 서비스로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부부관계 개선 대화법 및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부부 통합 프로그램 운영토록 하겠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운영과 아이돌봄이 활동가 25명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가족 생활 지원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 165명 가정에 대해서 여성 결혼 이민자 취 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 및 다문화 이해정신 사업 운영을 위하여 이웃사촌 결혼 사업, 모국 방문 이주 사업, 자원봉사자를 위한 활용한 방과 후 공부와 사업 문방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춘양구 배꼽 합청단 운영을 통한 문화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문화 가족 언어발달 지원 사업과 결혼 이민자 통번영 지원 사업,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 다문화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한국교육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 일부 연계 사업을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지금 경로당 보면 지난해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에서도 본 의원이 이제 질의 및 지적과 개선 방안을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취사 도우미 관련해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올부터 이제 추진되는 걸로 해서 잘 됐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운영비하고 유류비하고 뭐 난방비 그리고 양곡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그때 쌀이 좀 모자라서 양곡 지원에 쌀이 모자라서 이렇게 노인회장이 집에서 이제 자기가 손수 농사진 쌀을 매다가 이제 마을 경로당에 쓰고 그렇다 그러는데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남면에서 출근하다가 잠시 들렸었는데 어르신이 문을 다음 주에 경로당 문을 닫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금 외상으로 먹고 있고 또 뭐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다음 주에 통상 이제 한 3월 대보름 끝나면 3월 5일이나 뭐 3월 중순, 3월 말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3월 되면 닫았는데 올해는 뭐 다음 주에 닫는다는 마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운영비나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제 내용을 좀 확인해 보니까 운영비 계산을 어떻게 지원되죠? 운영비 계산 방식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이태균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산출은 경로당 개소당 101만 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회원수당 1인 회원수당 3만 7천 원씩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101만 원 플러스 3만 7천 원 곱하기 회원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이 총 이제 뭐 3개월이든 운영되는 기간 동안 연간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통상 동계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이시는데 제가 한 50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경로당에 통상 뭐 적은 데는 20, 30명에서 많은 데는 7, 80명까지 되는데 50명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운영비 101만 원에 3만 7천 원 곱하기 50명 하면 286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286만 원을 또 한 3개월, 12월, 1월, 2월 중점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간에 계산을 해보면 1인당 한 90일 동안에 받는 돈이 57,200원이 계산이 되는 거고 하루에 635원입니다. 1일 어르신들이 먹을 수 있는 급식비가 635원인데 635원이 지원되는데
장병도 한 7,000원이 넘는다 그러고 하루에 또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3, 4,000원의 일일 급식비가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지원 나오는 게 600원 정도 되니까 이게 부족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쌀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그런 것들도 검토해 달라고 했고 또 이제 실장님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쌀 같은 게 부족한 데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원 방법도 강구하겠다 그랬는데 쌀 같은 거 양곡 지원도 이제 그 지원 규정이 몇 인 이상은 뭐 몇 포, 그래서 최대 7포까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곡하고 운영비 그리고 난방비는 지금 150만 원 지원 나왔는데 그거는 남는답니다. 그래서 좀 일부 마을에서는 기름이 남아서 이렇게 밤에도 좀 따뜻하게 돌려서 아침에 이제 나왔을 때 따뜻하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기름은 좀 유류비는 남고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대책이나 혹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의 기준은 이제 5포에서 최대 7포가 되겠습니다. 20km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실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의 운영비는 도비 보조 사업이고, 경로당 난방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에 이제 우회 중앙에 지금 이제 통합의 운영이 불가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계속 실무적으로 경로당별로 혼합해서 쓸 수 있게끔 정산만 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은 뭔지 못 나는 상황이고, 경로당 운영비 사용 범위는 일반 수용비와 이제 공과금, 주부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양곡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대책 관계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제 경로당별로 이제 인원이 많은 데에 대해서 한번 추가 지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모자른 의견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계속 경로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 부족 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는 하여튼 전액을 식비로 계산했을 때 일일 600원이거든요. 어르신 한 분당. 그래서 그런 것들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원 방법을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돼야지.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그러면 다음 주에 문 닫는다는 경로당은 그럼 그냥 그대로 닫는 겁니까? 거기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검토가 돼서 좀 어르신들이 2월 말까지는 2월 말이나 3월 첫째 주까지는 어르신들이 동계에 이제 그 마을에 모여서 1년 동안 농사도 하고 또 이제 겨울에 모여서 주민들 사이에 그 우위도 다지고 아주 좋은 자리고 같이 음식에 먹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 문을 다음 주에 닫는다는 마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16페이지에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 2개 단체 3개 사업과 또 개인 신고 시설 운영 지원 안내의 집에 2곳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좀. 네, 김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들어오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으로서 이동 목욕탕 사량 운영 사업과 양국은 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그다음에 양구 기초 푸드뱅크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라 하면 양구 사랑 나눔 복지회와 양구 사회복지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협의 단체에서 3개 사업을 하게 실시가 되겠으며, 개인 신고 운영 사업은 석현리 안내의 집, 도사리 노대매촌, 5mm 아카페 선교회가 해서 3개소가 당초돼 있었는데, 5mm 아카페 선교회가 지금 금년 1월 28일 자진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만 사업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이거는 기존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인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어린이집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전국적으로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전국 어린이집이 지금 술렁이고 또 이렇게 뭐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이제 12월 달에 차량에 등교하던 어린이가 골절 사고가 나는 그런 걸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의 조치가 너무 미흡했지 않았나 하는 여론이 좀 있어서 그런 조치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린 아동 학대 사업하고는 별개적인 사항이 되는데, 우선 아동 학대 사업은 이제 거의 관내에 17개 보육원이 있습니다. 보육원에 대해서는 경찰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주에 다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특이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아동 교통사업권은 아마 승하차 시에 문제가 발생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보육원에 좀 강조를 좀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가 부모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미흡하게 대처를 해줘서 부모나 이제 가족들이 조금 이제 분노해하는 거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진 않아야 되지만, 그런 사고가 또 어린이고 또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럴 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확인한 분들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아니면 119를 했더라도 조치를 빨리 해줬으면은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몇 시간 정도 부모가 어린이집에 출근했다가 어린이집에 오도록 애가 다리가 골절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분통이 터지더라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낸 4살짜리 아이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이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께 그런 조치가 있으면은 빠른 조치를 해서 부모님들이 그래도 사고는 났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의 대처가 좀 잘 돼 있다는 그런 좀 여론을 좀 듣고 싶고, 그래서 그래야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든지. 네. 아니면은 네, 국권에서 이제 저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겠으며, 또한 이제 안전교육이 금년 4월 중에 전 시설의 종사자를 전원 대상으로 4월 중에 교육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제 이 주위에서 보지만 저희도 아기가 있어서 보내긴 하지만 양구는 그래도 인천 어린이집 같이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런 위급한 사고 시에 빠른 대책을 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좀 안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네.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드림 스타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저소득층하고 임산부 및 또 0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물에 보는데. 근데 제가 일전에 고시공고 난 건가 어디서 보니까 여기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에 부모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이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소득층의 이런 서비스를 부모가 신청을 하고 받는 이유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 보육이나 어떤 유아 교육의 일부를 이 서비스 지원을 받고 부모는 오히려 다른 일을 이렇게
해서 뭐 부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그 서비스 신청을 받고 또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부모가 교육을 그 받지 않으면은 이게 한다라는, 이걸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제가 봐도 좀 정서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 양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뭐 교육을 하고 안 하고 이걸 결정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렇다라면은 이건 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뭐 답변해 주셔도 되고 안 정찬수 예. 의원 질문에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돌봄이사 국건이죠. 이거는 얘기 없었죠? 이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아이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추세는 각 학교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드림스타트 운영에서는 지금 그 저희가 하는 아이 돌보미 사업을 거의 이제 축소를 시키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금 전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라 그러는데, 뭐 별도로 학부모에 대한 뭐 교육에 대한 의무 교육이든가 그런 다른 자격 요건을 그 말씀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제가 자료를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 이거 봤고, 제가 또 어디서 또 들은 것 같아요, 그것을. 예, 그 내용을 좀 들은 것 같으니까. 그 한번 네, 나중에 한번 좀 다시 확인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정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시 의원님, 임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15쪽에 그 청소년 복지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청소년 멘토링 사업이 있고, 또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이 있고, 청소년 역사 문화학교가 있는데, 간략하게 그 사업 성격만 좀 말씀해 주시죠. 임철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으로는 이제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도농문화 사회적 영업동조합하고, 그다음 멘토링 사업도 도농문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 지난해 이제 6개 사업장에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6개 사업장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심의를 지금 하고 해가지고 사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 멘토링 사업의 그 멘토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농문화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에서 금년도에는 청소년 멘토링 사업 포기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 운영에 보면은 그 이것도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오케스트라는 아니. 여기에 보면은 그 오케스트라 멤버나 이 역사문화학교의 그 학생들이 클라이언트 선정을 어떤 사람으로 하죠? 그냥 그쪽 주최 측에서 임의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자격이 있는지. 오케스트라 기준이 있나? 오케스트라 기준이 따로 나온 거지? 언제까지 사업 신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운영에서 지금 현재 사업 신청 중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구성 요원까지는 지금 검토가 지금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청소년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간혹 보면은 그 악기가 있는 그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그 주민생활지원시에서 그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학생들이라든가 이 클라이언트들이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취약계층 또는 복지 사각지대의 그 자녀들을 청소년들이 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주신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실장님 중식 시간인데 보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보수를 올해부터 현실화 드렸나요? 어떻게 되죠? 최경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전차에도 이제 말씀하다시피 그 행정사무감사에 센터 사무국장에 대한 급여관계 체계를 이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타 시군의 형평을 봤을 때 저희 시군이 그렇게 이 낮은 급여는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도 사무국장 급여를 8급 5봉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지급이 거의 권고하는 지급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보수 기준이 네, 지금 다운된 거나요? 네, 8급 네, 5봉으로? 본연이 알기로는 저 6급, 지금- 6급으로 되는데.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급여에 대해서 개인의 어떤, 네. 그, 보수의 어떤 그런 적정성이라기보다는 양구군이 자원봉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을 서포트하고 지휘할 수 있다라는 센터장의 일을 보조하면서 총 업무를 맡고 있는 사무국장의 인건비 관계로 작년에도 담당 부서에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평가 매뉴얼에 그 부분 때문에 최우수 자원봉사 기관으로 선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 하나도 더 있었지만 그래서 그 개인 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 권고 사항이지만 잘하는 부서에 그 적정한 보수를 줘서 좀 활기차고 신나는 양구군인데 직장에서도 좀 신나게 일을 해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사무국장에 대해서 이제 급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아시게 되실 거는 이제 운영 예산이 1억 5,900만 원인데 그 중에 군비가 82%입니다. 군비가 국비 13%, 도비 4%. 결국은 이제 군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네. 타 종사자와 네. 형평성 관계가 검토가 돼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양록장학회 운영이 있는데 그 지난해에 지출한 내역 중에 또는 올해 어제부터인가 신청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도예과 학생한테 지원한 장학금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양록 장학금에서 예. 도예과 양구 출신이면서 도예 미술 없나요? 예, 없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자활근로 효율적 사업 수행과 관련돼 있는 사항으로 실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역자활센터 지정을 작년에도 본의원이 권고를 했었습니다. 혹시 실무진에서 그 지역자활센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근거나 아니면 정보를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모르시는 거로 간주하고 이게 긴 얘기는 하기가 그렇고 강원도에 철원군하고 양구군만 이게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 사업을 이곳에서 추진하게 돼 있는데 우리 군은 자활 대상자도 얼마 안 되고 또 사업 수행도 읍면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이 자활 지역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또 어떤 어려운 계층의 일자리라든가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별로 효용성이 없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남의 시군 다 있는 건데 연계해서 같이 유치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내 지역 자원센터가 저희하고 철원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그 설치를 유치를 하겠다고 이제 사전 의향 보고를 했습니다. 한 상황인데 지금 중앙 단위에서는 추가로 지금 이 확대를 안 하고 지금 이 축소하는 상황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제 포기가 된다면은 그 사업을 저희가 우리 정권을 받아서 하겠다고 지금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17쪽에 보면은 그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 그 여러 가지 교양 취미 어제 은면장님 업무 보고 때도 이제 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로당 취사 시에 그 이 프로그램을 좀 그 수요 조사를 하셔서 그 봉사도 하시고 이러는데 그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취사를 그 요리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면서 봉사의 개념으로 뭐 조를 짜가지고 설거지를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그 좋은 그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실장님께서도 담당 부서시니까 요거를 좀 연구를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좋아하시는 경로당에 한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사항과 좀 연계가 되는 건데 21쪽에 맨 마지막 하단에 보면 영상 정보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린이집에다 CCTV를 설치한 거나요? 어디다? 아닙니다. 이곳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그 공원 위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공원 위주로 지금 설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17개소에서 1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3개소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가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민간 CCTV 시설 설치 사업비는 지원한 게 여기 없는 걸로 공립시설만 했나? 요거 지금 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뭐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미리 예방 및 그 알 권리 또는 그 불안한 마음을 안 갖게 하기 위해서 이 CCTV가 없으신 어린이집에는 좀 권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아까 그 안전사고에 대한 그걸 뭐 안전사고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4월 달에 교육을 하신다니까 그 선생님들 또는 원장님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똑똑한 대처 요령, 대처법 이거를 쪽집게 형식으로 해서 그런 그 요즘 같이 뭐 그 폭력은 아니지만 그 김치가 안 먹는다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 불의에 눈 깜빡할 사이 애들이 늘 움직이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교육의 프로그램을 좀 성실히 짜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지 의원님. 중식 얘기를 시작해서 좀 짧을 줄 알았더니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네, 이상건 의원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7쪽에 그 마을회관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 지금 2014년도에 지금 상일리하고 웅진리가 사업이 미진행된 사업이죠? 이상건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4년 사업이 2월 사업으로 상일리와 웅진리. 그럼 15년도에는 도사리하고 야천리가 계획이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의 도사리와 야천리가 또 확정됐습니다. 추가되는 추가적인 사업은 이게 지금 남면 송우리 그다음에 몇 개리가 이제 된데 저거는 확인을 해서 지금 추경에다 이제 검토를 하든가 지금 저희가 이 마을회관 현대 사업이 별도 예산이 아니고 지역개발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저희 이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그래서 그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을회관의 그 신축 문제, 리모델링 문제는 좀 저희들이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좀 마을회관 실제로 이 건립하는 비용도 지금 예를 들어서
불투명하게 지금 건립되는 부분이 좀 있고, 리모델링 사업도 이게 또 뭐 하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또 입찰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한데, 실적으로 이 리모델링이나 새로 신축하는 문제는 한번 우리 저기 군 차원에서 신축한 연도 또 리모델링 한 기간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이 혜택을 못 받는 마을회관에 좀 지원이 돼야지, 중복되는 마을회관에 또 다시 또 중복되는 지원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군 벨트화 사업으로 지금 그 군 간부들이, 면에 있는 간부들이 지금 양구읍으로 이주하면서 양구읍 소재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그 어린이 입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뭐 우선순위 따져가지고 1순위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순위대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들어갈 사람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많고, 또 저기 면 지역에 있는 뭐 동면이나 방산 이런 데는 또 남면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는데, 지금 그 앞으로 이제 점점 이 그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아이들이 요새 또 태어나지도 않고 있고 마을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은데, 특히 뭐 방산 지역 이런 데는 이제 많은 부대가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대책을 강구하게 하는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육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계획은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님이 다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더 이제 확대시킬 거냐 줄일 거냐 이제 그런 사항은 이제 그러니까 그 보육 수급시설을 이제 거기서 확정을 집니다. 그걸 저희가 이번 달에 지금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육시설한 수급계획을 갖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저희가 그 17개소의 정원 충족률은 지금 8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양급의 국공립부서, 국공립에는 이제 양구 어린이집, 그 다음에 꽃사슴 어린이집이 이제 거기가 이제 거의 찬 상황이 되고, 나머지는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린이집에 대한 이제 그 관리 관계는 조금 자율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런 그 면 단위에서 어렵게 이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이들 보육이나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해야 되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아이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이들 눈에 밟혀서 또 문도 못 닫고, 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가지고 이런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군에 이제 대책이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강구해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20인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 20인 이하면 원장 급여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원장한테 얘기를 들었고, 그쪽 직원들한테. 그리고 20인 이하면 이제 받을 수 없어서 그 원장이 일을 하는데 뭐 이런 만족이나 이런 것도 못하는 시설이고, 또 거기서 운영이 안 되니까 아예 그러면 양급이나 이런데, 여기 뭐 벨트화 사업으로 많은 뭐 1000명 이상의 군 장병이나 가족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또 이쪽에 와서 어린이집을 뭐 차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또 뭐 이쪽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또 뭐 그런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그래서 결론은 면 단위에 지금 어려운 역관에서 하니까, 그런 앞으로 이제 점점 뭐 20명에서 뭐 10몇 명, 지금 양구에서 한 6, 7명을 태우고 방산까지 어린이집 가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그렇게 여기서 3, 40분 운행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방산에 가서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나와서 그렇게 해서도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20인이 안 됐을 경우에도 그 뭐 원장 급여를 주든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 그 운영할 수 있는 아이들을 상대로 뭐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점점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인구도 이제 면 단위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최소한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해줘서라도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지 거기 운영하는 법인 대표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냥 시설 폐쇄나 문 닫아버리면 그런 대책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안은 뭐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방산이나 이런 데도 동면도 이제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이런 직원들이 거기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나 이런 거에서는 군에서 지자체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설을 좀 충족시키는 방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농촌 지역에 어린이집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도로의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읍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 차량을 타고 방산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것도 되게 좀 대책이 강구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이제 어린이집 운영해 보겠다고 그 시설에서 그런 노력을 취하고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대책들을 좀 마련해서 20인 시설이 아닌 지역에 원장 급여는 뭐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 대책이 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그런 식으로라도 돼서 운영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는 게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 뒤에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와 계시, 과장님별 직원들이 와 계신데 계속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리 정돈과 휴식을 해요. 5분간 정회하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